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월세 전환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뀐 건데요. 네, 한편 은행 대출도 소득 격차에 따라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권 이모저모 소식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규칙이 개정된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2월 27일자로 민간임대특별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방금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우리 전세 월세 이제 임대를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통상 예전에는 구두를 이렇게 통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라는 경우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문서에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됐을 경우에만 가능하게끔 이번 법이 개정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상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그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이제 구청에다 신고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고를 반드시 의무화하게끔 된 거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민간 임대주택이나 건설한 매입주택 임대사업자라든지 여러 임대사업자들이 계약서 내용들이 다 틀렸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좀 더 통일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관리 차원에서 수월하게끔 이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갑자기 전월세가 이렇게 바뀌면 네.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이제서야 바뀌게 된 건가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가 발제한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다음에 그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금 국회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 세입자의 권리를 좀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좀 손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집주인이 전 월세를 바꾸고자 할 때 네. 어떤 절차,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네. 기존에 이제 구두상으로 했던 것이 반드시 만나서 서면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면 합의를 하고 반드시 구청에 묵시적 계약이라도 재신고를 하게끔 의무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가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라는 부분들을 따져고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주택임대사업자분들과 세입자 편을 좀 들어줘서 주택임대사업자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 대출 이야기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워낙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요. 뭐 네.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신용이 낮은 경우에는 더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런 네,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쭉 있었던 얘기인데요. 원래 은행과 대출의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뭐 흔히들 뭐 비 올 때 우산 걷어간다는 얘기는 전부 다 익숙하게를 잘 아실 겁니다. 네. 사실 그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고신용자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뭐 재투자를 하나랄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저신용자분들은 가계 대출을 받아서 가계 자금이나 뭐 생계 유지 용도로 좀 많이 네. 사용하시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나오냐 하면은 사실상 요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은행권에서 핀테크화하게 해서 여러 가지 뭐 AI를 통한 뭐 금융 대출을 더 받기 쉽게 한다고 이제 많이들 말씀들이 나오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신용자분들이 이제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고령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나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게 또 있고, 사실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다 보면은 정부 정책 상품들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또 정부가 또 인색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이 저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부실 대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될 얘기겠지만요. 네. 뭐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업종별로 소득 분위별로 지금 워낙 빅데이터들이 워낙 잘 모여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계적으로 어떤 신용대 문제가 있어서 상환 압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성 있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제도나 어떤 대출 외의 어떤 그 상담 제도 같은 걸 좀 운영을 해서 사람
사람에 맞추는 어떤 상환 시스템이 좀 나오면은 훨씬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